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공가대학. 겨울밤의 캠퍼스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과 3층에 있는 한 연구실만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로렌스 교수의 연구실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회색 머리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을 하고 있었죠. 한때 천재 물리학자라 불렸던 그는 지난 5년간 하나의 이론에 매달려 왔어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백 장의 논문 초고가 쌓여 있었어요. 복잡한 수식들, 도표들, 참고 문헌들. 5년의 노력이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었죠. 로렌스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도착한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논문 심사 결과 게재 불가. 심사위원단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이론적 기반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했어요. 수식 전개 과정에서 여러 가정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했죠. 로렌스 교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논문 더미를 집어들었어요. 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이야. 5년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논문을 찍기 시작했어요. 첫 장, 둘째 장, 셋째 장.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연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끝이야. 로렌스 교수가 소리쳤어요. 다 끝났어. 찢긴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마치 눈송이처럼요. 하지만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저 절망의 흔적일 뿐이었죠. 로렌스 교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세상이 나를 조롱해.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5년을 바쳤는데 결국 틀렸다고. 그는 자신의 경력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25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30살에 교수가 되었고 40살에는 권위 있는 상을 받았죠. 차세대 천재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침체였어요. 획기적인 연구가 나오지 않았죠. 명성은 유지했지만 속은 비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 모든 걸 걸었던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로렌스 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어둠 속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이제 뭘 해야 하지? 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 연구실을 나가면 현실을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로렌스 교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젊은 아시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청소 유니폼을 입고 손에는 청소 도구가 들려 있었죠. 아, 청소 시간이구나. 로렌스 교수가 피곤하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교수님이 계시면 나중에 올게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들어와. 로렌스 교수가 손짓했습니다. 어차피 나도 정리해야 하니까. 여성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지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민은 2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의 단정한 모습이었죠. 그녀는 쓰레기통을 가져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줍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치울게요. 로렌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 일이에요. 지민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종이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을 보고 멈췄어요. 복잡한 수식이 적힌 종이였죠. 이거 양자장 이론인가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놀라며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지? 아, 죄송해요. 그냥 숫자를 좀 좋아해서요. 지민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숫자를 좋아한다고? 로렌스 교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어릴 때부터요.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기 일에 집중했어요. 지민은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바닥에 떨어진 논문 조각들을 훑고 있었어요. 수식들, 도표들, 이론들. 책상 위에 펼쳐진 논문도 보였습니다. 지민은 청소하는 척하며 그것도 슬쩍 봤어요. 그녀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리 다 됐어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로렌스 교수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지민은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망설이고 있었죠. 뭐, 더 할 말 있어? 로렌스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기, 지민이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그 논문이요. 응? 로렌스 교수가 귀찮다는 듯 쳐다봤어요. 이거, 틀린 건 아니에요. 지민이 작게 말했습니다. 단지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순간 로렌스 교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죄송해요. 그냥 제 생각인데. 지민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가 뭘 알아? 로렌스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청소나 제대로 해. 지민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나가. 로렌스 교수가 손짓했습니다. 지민은 급히 청소 도구를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로렌스 교수는 화가 난 채 혼자 남았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물리학을 안다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지민의 눈빛이 진지했거든요. 그냥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뭔가를 본 것 같았죠. 설마. 로렌스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청소부가 내 연구를 이해할 리 없어. 그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집에 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단지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무슨 뜻일까? 하지만 로렌스 교수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5년이 정말로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로렌스 교수는 평소보다 늦게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지민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는 책상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흩어져 있던 종이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지민이 청소했구나. 로렌스 교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제의 거절 이메일이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지우려고 했죠. 하지만 그때
책상 구석에 놓인 작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색 포스트잇이었어요. 그 위에 뭔가 적혀 있었죠. 로렌스 교수는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메모지에는 간단한 도형 하나와 짧은 수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식은 로렌스 교수가 몇 달 동안 붙잡고 있던 핵심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로렌스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식은 간단했습니다. 로렌스 교수가 사용했던 복잡한 적분 대신 기하학적 접근을 사용한 거였어요. 단순하지만 정확했죠. 로렌스 교수는 펜을 들고 검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 계산이 맞았어요. 아니, 맞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이렇게 간단했다고? 로렌스 교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논문을 다시 꺼냈습니다. 300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수식들. 하지만 이 메모지의 접근법을 사용하면 그 모든 게 단순해질 수 있었어요. 메모지 아래쪽을 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도움이 될진 모르겠어요. 지민. 로렌스 교수는 메모지를 꽉 쥐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청소부가 자신이 못 푼 문제를 풀었다니.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30년 경력의 교수가 청소부에게 배우다니.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 접근법이면 논문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로렌스 교수는 하루 종일 그 메모지를 붙들고 계산했습니다. 지민의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검증하고 논문에 적용해 봤어요. 놀라웠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심사위원단이 지적했던 이론적 오류들이 모두 해결되었죠. 이 아이디어는 천재적이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 곧 청소 시간이었죠. 그는 기다렸습니다. 지민이 올 때까지요. 밤 11시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민이 들어왔어요. 어젯밤처럼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 로렌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지민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를요? 응. 이거. 로렌스 교수가 메모지를 들어보였습니다. 내가 쓴 거지?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주제넘게. 아니. 로렌스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오히려 고마워. 지민은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어디서 이런 계산을 배웠지? 로렌스 교수가 물었습니다. 지민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주산이랑 수학을 좋아했어요. 한국에서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제일 잘했거든요. 그럼 대학은? 못 갔어요. 지민이 작게 말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대신 여기 유학 와서 일하면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서. 로렌스 교수는 안타까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공부할 기회는 없었지만 지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숫자는 제 친구 같아요. 쉬는 시간에 도서관 가서 책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책? 물리학, 수학. 이해 못하는 것도 많지만 재밌어요. 지민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그녀를 다시 보았습니다. 어젯밤 화를 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지민 씨, 로렌스 교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 아이디어 정말 대단해요. 로렌스 교수가 메모지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몇 달 동안 못 푼 걸 당신이 풀었어요. 지민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게 천재성이야. 로렌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복잡한 걸 단순하게 보는 능력.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민 씨, 로렌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네, 나 도와줄 수 있어요? 로렌스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논문을 다시 쓰는 거. 지민은 놀랐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청소부인데 상관없어요. 로렌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제발 로렌스 교수가 간청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안 돼요. 당신의 시각이 필요해요. 지민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열정이 보였어요. 수학과 물리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요. 알겠어요. 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로렌스 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아니에요. 지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날 밤부터 그들의 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수와 청소부. 하지만 그 경계는 곧 사라졌어요. 그들은 그냥 두 명의 학자였죠. 다음 주부터 이상한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민은 밤 11시에 청소를 끝낸 후 로렌스 교수의 연구실에 남았어요. 그리고 함께 연구를 했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자신의 방식대로 설명하려 했고 지민은 조심스럽게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 점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요. 지민이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전개하면 더 간단하지 않을까요? 로렌스 교수는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그들은 함께 계산했어요. 지민의 방법이 맞았습니다. 더 간단하고 명확했죠. 대단해요. 로렌스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지민이 웃었습니다. 교수님 식을 보고 배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논문은 빠르게 진전되었어요. 지민의 기하학적 접근법과 로렌스 교수의 이론적 깊이가 결합되어 완전히 새로운 이론이 탄생하고 있었죠. 어느 날 밤 로렌스 교수가 물었습니다. 지민 씨, 왜 물리학을 좋아해요? 지민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규칙을 이해하고 싶어서요. 규칙? 네. 모든 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규칙들의 조합이잖아요. 지민이 설명했습니다. 그 규칙을 이해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로렌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도 젊었을 땐 그랬어요. 지금은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로렌스 교수가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잊고 있었어요. 명예와 인정에 집착하면서요. 하지만 이제 다시 찾으셨잖아요. 지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로렌스 교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논문의 핵심 부분이 완성되었어요.
기존의 오류들은 모두 수정되었고 새로운 증명 방법도 추가되었죠.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로렌스 교수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논문이 될 것 같아요.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로렌스 교수는 불편한 표정이 되었어요. 뭐가 걱정이세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저자 문제요. 로렌스 교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자요? 이 논문은 우리 둘이 함께 쓴 거예요. 로렌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공동 저자로 올려야 해요. 지민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소부인데요. 상관없어요. 로렌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력이 중요하지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지민이 걱정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로렌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에요. 지민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학자로 봐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로렌스 교수는 달랐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주째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150페이지 분량의 완벽한 이론이었어요. 로렌스 교수는 즉시 학술지에 제출했죠. 저자란에는 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로렌스 앤더슨 물리학 교수, 박지민 독립연구자.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로렌스 교수는 떨렸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완벽하니까요. 그날 밤 지민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은 그냥 청소부였는데 이제는 교수와 공동으로 논문을 썼다니.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과연 학계가 자신을 받아들여 줄까? 청소부 출신이라고 무시하지 않을까? 로렌스 교수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뭐라고 할까? 청소부를 공동 저자로 올렸다고 비난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결심했어요. 옳은 일을 한 거라고. 지민은 자격이 충분했으니까요. 며칠 후 학과 복도에서 동료 교수를 만났습니다. 로렌스, 들었어. 논문 다시 제출했다며? 동료가 말했습니다. 응. 로렌스 교수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공동 저자가. 동료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지민? 누구야? 청소부예요. 로렌스 교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동료가 놀랐습니다. 청소부를 공동 저자로? 네. 로렌스 교수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녀가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했거든요. 동료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설마, 농담이지? 진심이에요. 로렌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습니다. 분명 소문이 퍼질 거였어요. 하지만 로렌스 교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과에 소문이 퍼졌어요. 로렌스 교수가 청소부를 공동 저자로 올렸다는 소문이요.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교수는 비웃었어요. 미쳤나 봐. 청소부가 무슨 물리학을 알아? 어떤 교수는 의심했습니다. 진짜 청소부가 기여한 게 맞아? 아니면 그냥 동정심으로 이름을 올린 거 아니야? 하지만 몇몇 교수는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로렌스 교수는
이 모든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결과가 말해줄 거니까요. 지민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청소하는 동안 교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저 청소부 보여? 논문에 이름 올렸대. 말도 안 돼. 뭘 알겠어? 지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자신이 진짜로 기여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지민이 연구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한 여교수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박지민? 여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지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나는 수학과 제니퍼리 교수야. 여교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로렌스한테 당신 얘기 들었어. 지민은 놀라며 악수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그 핵심 아이디어가 당신 거야? 제니퍼 교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네. 작은 부분이지만요. 지민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부분? 제니퍼 교수가 웃었습니다. 로렌스가 말하길 당신이 없었으면 논문이 완성 안 됐대. 지민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대단해. 제니퍼 교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공부했어? 독학이요.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대학은 못 다녔어요. 제니퍼 교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독학으로 저 수준까지? 도서관에서 책 많이 읽었어요. 지민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와, 제니퍼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진짜 천재네. 앞으로 뭐 할 거야? 모르겠어요. 지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제니퍼 교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학장님께 말씀드려 볼게. 장학금 같은 거. 정말요? 지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지. 이런 재능을 묻어둘 순 없잖아. 제니퍼 교수가 웃었습니다. 지민은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논문 심사 결과가 나올 시간이었어요. 로렌스 교수는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죠. 불안했습니다. 혹시 또 거절되는 건 아닐까? 어느 월요일 아침 로렌스 교수가 연구실에 들어섰을 때 컴퓨터에 새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논문 심사 결과.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게재 승인. 로렌스 교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귀하의 논문 양자장 이론의 기하학적 재해석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이 논문을 혁신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어. 그는 즉시 전화를 꺼내 지민에게 연락했어요. 지민 씨, 됐어요. 논문이 통과됐어요. 전화 너머로 지민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와, 지금 만날 수 있어요? 로렌스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30분 후 지민이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청소 유니폼이 아니라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보세요. 로렌스 교수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민은 이메일을 읽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로렌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기쁨을 나눴습니다. 5년의 좌절이 한 달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교수님, 지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응? 제가
정말 공동 저자로 괜찮을까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명예에 누가 될까봐. 무슨 소리예요? 로렌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이 논문도 없었어요. 당신은 자격이 충분해요.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감사하죠. 로렌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오만함을 깨뜨려줬어요. 오만함이요? 응. 로렌스 교수가 인정했습니다. 나는 학벌, 직위, 경력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보여줬죠. 진정한 실력은 그런 것과 무관하다는 걸. 지민은 감동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로렌스 교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공부해요. 로렌스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네. 지민이 놀랐습니다. 제니퍼 교수님이 학장님께 말씀드렸대요. 로렌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특별 전형으로 당신을 받아들이겠다고. 정말요?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전액 장학금이래요. 로렌스 교수가 웃었습니다. 지민은 말을 잃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내 연구실에서 일할 수도 있어요. 로렌스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물론 청소가 아니라 연구 조교로요. 지민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로렌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재능은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로렌스 교수는 동료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논문 게재 소식과 함께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축하 메시지도 있었고 놀라움의 메시지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올로 교수의 메시지였습니다. 로렌스, 훌륭한 일을 했네. 진정한 학자는 재능을 알아보는 사람이야. 그 청소부 학생. 아니, 이제 연구자라고 해야겠군. 그녀에게 축하 전해주게. 학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 같아. 로렌스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논문이 정식으로 발표되었어요. 학계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혁신적인 접근법, 양자장 이론의 새로운 지평, 기하학과 물리학의 완벽한 결합. 찬사가 쏟아졌죠. 하지만 가장 큰 화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공동 저자가 청소부 출신이라고 독학으로 이런 수준까지. 현대판 라마누잔이네. 지민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졌어요. 방송국, 신문사, 각종 과학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하지만 지민은 조용히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정식으로 대학에 입학했고 로렌스 교수의 지도 아래 연구를 시작했어요. 어때요? 학생 생활이? 로렌스 교수가 물었습니다. 행복해요. 지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꿈만 같아요. 수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쉬웠어요. 이미 혼자서 고급 과정까지 공부했었거든요. 동급생들은 지민을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박지민? 청소하면서 독학했다며?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으로, 어떤 학생들은 질투로 지민을 봤어요. 하지만 지민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울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로렌스 교수도 변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해졌어요.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죠.
어느 날 수업 시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예전 같았으면 로렌스 교수는 짜증을 냈을 거예요. 교과서 다시 읽어봐라고 말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워? 로렌스 교수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이적분 과정이요. 그래, 확실히 복잡하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볼까? 로렌스 교수가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놀랐습니다. 로렌스 교수가 이렇게 친절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교수님 많이 변하셨어요. 한 학생이 쉬는 시간에 말했습니다. 그래. 로렌스 교수가 웃었습니다. 네. 예전엔 좀 무서우셨는데 학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로렌스 교수가 사과했습니다. 나도 배우는 중이야. 학생들에게서 학생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교수가 학생에게 배운다니 3개월 후 국제물리학회가 열렸습니다. 로렌스 교수와 지민은 함께 초청받았어요. 발표날 대강당은 수천 명의 학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물리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다음 발표는 로렌스 앤더슨 교수와 박지민 연구원입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로렌스 교수와 지민이 단상에 올랐어요. 로렌스 교수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의 연구를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로렌스 교수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는 제 것이 아닙니다. 로렌스 교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는 박지민의 것이죠.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렌스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5년의 연구가 거절당했거든요. 모든 걸 포기하려던 순간 한 청소부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민을 봤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단지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로렌스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청소부가 뭘 알겠어? 하지만 그녀가 남긴 메모를 보고 깨달았죠. 진정한 통찰력은 학이나 직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지민은 독학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로렌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대학도 못 다녔어요. 하지만 그녀의 재능은 제가 30년간 본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청중들이 지민을 쳐다봤습니다. 지민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로렌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제 발표가 아니라 지민의 발표입니다. 로렌스 교수는 마이크를 지민에게 건넸습니다. 지민은 놀랐습니다. 사전에 듣지 못한 얘기였거든요. 교수님, 지민이 속삭였습니다. 당신 거예요. 로렌스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감 가져요.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청중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민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었어요. 저는 청소부였습니다. 지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대학도 못 다녔고 정식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학과 물리학을 사랑했습니다. 지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혼자 문제를 풀었어요.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녀는 화면에 수식을 띄웠습니다. 이 수식을 보세요. 지민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기하학적으로 접근하면 간단합니다. 그녀는 도형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죠. 30분간의 발표 동안 청중들은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지민의 설명은 복잡한 이론을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지민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로렌스 교수도 박수를 치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독학으로 이 수준까지 도달했나요? 순수한 열정이요.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으로 오지 않겠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민은 정중하게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로렌스 교수와 지민은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로렌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떨렸어요. 지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했어요. 로렌스 교수가 웃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아니요. 로렌스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든 기회예요. 나는 그냥 방해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들은 건배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동료. 로렌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동료요? 지민이 놀랐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린 동료예요. 로렌스 교수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교수와 학생이 아니라 지민은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1년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이제 정식 학생이 되었고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로렌스 교수의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를 했죠. 그들의 두 번째 공동 논문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지민은 한 가지 꿈이 더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교수님, 어느 날 지민이 말했습니다. 응,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지민이 설명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무료 과학 교육 프로그램이요. 로렌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로렌스 교수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프로그램은 간단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과학과 수학을 가르치는 거였죠. 로렌스 교수는 학교에 제안했고 학교는 기꺼이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지민의 이야기가 유명했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있었죠. 석 달 후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30명의 학생들이 왔어요. 나이도 배경도 다양했죠.
어떤 사람은 40대 공장 노동자였고 어떤 사람은 20대 식당 종업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민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박지민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민을 쳐다봤습니다. 저도 대학 못 갔어요. 지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청소하면서 혼자 공부했죠. 여러분처럼요. 학생들 사이에서 공감의 눈빛이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 배경, 학력.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열정이에요. 로렌스 교수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죠. 학생들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했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로렌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은 없어요. 배우려는 모든 질문은 훌륭한 질문이죠.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죠. 한 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공부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야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민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거든요. 6개월 후 프로그램 학생 중 한 명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특별 전형이었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였어요. 해냈어요. 그 학생이 지민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축하해요. 지민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뒤에서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프로그램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지민과 로렌스 교수의 모델을 따라서요.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청소부에서 연구자로 그리고 이제 교육자로 두 번째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민은 여러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겸손했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지민이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로렌스 교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저의 가치를 알아봐 주신 분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도 처음엔 무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요. 지민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는 용기. 그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로렌스 교수도 인터뷰를 했어요. 교수님, 박지민 학생을 만나고 많이 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로렌스 교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오만했어요. 학벌과 경력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지금은요? 지금은 로렌스 교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사람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겉모습이 아니라요. 박지민 학생이 가르쳐 준 건가요? 그렇죠. 로렌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나의 마지막, 그리고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그 말이 기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어요. 10여 개 대학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죠. 지민은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로렌스 교수와의 연구는 계속되었고 세 번째, 네 번째 논문도 발표되었어요.
어느 날 로렌스 교수에게 큰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지민, 큰일이야. 로렌스 교수가 연구실로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우리 논문이 노벨상 후보에 올랐어.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응, 방금 연락 왔어. 로렌스 교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모든 과학자의 꿈이었죠. 하지만 지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공동 수상자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야? 로렌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충분해. 아니, 당신이 주인공이야. 석 달 후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수상이었습니다. 로렌스 앤더슨과 박지민, 공동 수상. 세계가 놀랐습니다. 청소부 출신이 노벨상을? 하지만 그들의 업적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시상식 날, 스웨덴 스톡홀름. 화려한 연회장에 세계의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지민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로렌스 교수와 함께 단상에 올랐어요. 감사합니다. 지민이 수상 소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3년 전만 해도 청소부였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기회가 없었어요. 돈도 학벌도 없었죠. 하지만 한 분이 제게 기회를 주셨어요. 지민은 로렌스 교수를 봤습니다. 로렌스 교수님, 처음엔 저를 무시하셨어요. 하지만 변하셨죠?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은 학문보다 깊습니다. 한마디의 말은 논문보다 강합니다. 교수님이 저를 믿어주신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로렌스 교수도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벌과 경력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민이 가르쳐 줬어요. 진정한 가치는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기회를 놓친 모든 천재들을 위한 상입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지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지민이 말했습니다. 응? 기억하세요? 처음 만난 날도 눈이 왔었죠. 로렌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당신을 무시했던 날. 하지만 교수님은 변하셨어요. 지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진짜 용기예요. 너 덕분이야. 로렌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에 눈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이제 교수가 되었어요. 가장 젊은 나이에 정교수가 된 거였죠. 로렌스 교수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강의 날이었어요.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로렌스 교수의 마지막 수업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렌스 교수가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강의네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은 물리학 얘기가 아니라 로렌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그는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지민이 조용히 들어와 뒷자리에 앉았어요. 5년 전 저기 뒷자리에 한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로렌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시했어요. 학생들이 지민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못 푼 문제를 풀었어요. 그것도 단 몇 줄로. 로렌스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학벌이나 직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지민을 봤습니다. 지민 교수, 앞으로 나와줄래요? 지민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자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 사람은 제 스승입니다. 나이도 경력도 저보다 훨씬 적지만 제게 가장 큰 교훈을 준 사람이에요. 로렌스 교수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첫 논문을 발표했을 때 스승님께 받은 만년필이에요. 이제 당신에게 줄게요. 지민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지민. 내 인생을 바꿔줘서. 강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로렌스 교수와 지민은 마지막으로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로렌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민이 웃었습니다. 그래. 로렌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의 시대야. 교수님의 가르침을 이어갈게요. 지민이 약속했습니다. 알아. 로렌스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옛날 처음 만났던 그 연구실 앞에 섰습니다. 기억나? 로렌스 교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뀐 곳이에요. 내 인생도 바뀐 곳이야. 로렌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캠퍼스를 물들였어요. 교수님, 지민이 말했습니다. 응, 정말 감사했어요. 나야말로. 로렌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포옹했습니다. 스승과 제자, 동시에 서로의 선생님이었던 두 사람. 지금까지 사연버스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만한 교수가 청소부에게서 인생 최고의 교훈을 배운 이야기였습니다. 학벌도 경력도 직위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가치는 사람 안에 있었죠. 진심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로렌스 교수의 기회가 지민의 삶을 바꿨고 지민의 재능이 다시 교수의 삶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무시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